자, 본격적으로 해자가 있는 기업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해자가 있는 기업들 수익률 순위를 보도록 할게요. 동아기업이 146%, 대주전자재료 108%, 좋은 수익이 참 났었습니다. 동아기업 차트 좀 보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146%. 자, 크게 한번 내리지르고 기간 조정이 발생했어요. 그물망 상단을 터치하죠. 그리고 또 상승하고 나서 기간 조정. 또 상승하고 나서 기간 조정. 제가 저번에도 기간 조정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간 조정 끝에 146%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기업 또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주 또 해자 종목 대동공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동공업 요때 지난주 종목입니다. 요때 해자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뉴스가 떴습니다. 대동공업 인텔 펀진과 맞선 자율주행 트랙터 만든대요. 자율주행 농기계. 인텔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 나가는데 오늘 수익이 33.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물망 터치한 거 설명드렸고 이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수익이 잘 났죠. 이 두 가지 종목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목도 그동안에 이제 뭐 동아기업도 그랬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저평가됐는데 성장성을 확보한,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장성을 확보한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가치주에다가 성장주로 엎어버리면 그냥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오늘 해자가 있는 첫 번째 종목은 테스나예요. 보시다시피 제가 계속 성장하는 종목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017년 472억의 매출액이었고 2018년 653억, 2020년도 예상 매출액이 1,500억, 영업이익도 처음에는 그 100단위 이하였다가 100억대, 200억대, 올해 300억대, 거의 400억에 가까운 예상 영업이익을 예상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죠, 테스나. 그럼 테스나가 무엇을 만드는 기업인지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전공정이 있고요. 후공정이 있는데요. 후공정에서 웨이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이고 아니죠. 삼성전자의 유일한 외주 테스트 업체예요. 유일한. 그리고 또 하나 패키지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삼성전자의 유일한 외주 테스트 업체예요.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을 만든 기업을 해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요 뉴스가 뜨면서 최근에 뜬 뉴스죠. 인텔이 쏘아올린 공덕분에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았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니까.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하반기 때 이벤트는 모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의 어떤 터닝 포인트는 모바일 수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바일이 2016년, 17년도에 대박이 났고 2020년도에 교체 주기다, 신흥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수요가 신흥국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여기에 수혜주로 테스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스마트폰 나오는 거 보니 노키아에서 나온 스마트폰인데 렌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형이에요. 뭐 삼성전자도 3개, 4개 지금 막 뒤에 실찍고 시작하죠. 지금부터 나오는 스마트폰 카메라들은 스마트폰은 카메라가 정말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하반기에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바로 테스나가 카메라 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외주 이미지 센서, 외주 테스트 업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요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여기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지금 카메라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대란 말이죠. 저가형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는 시대니까 당연히 테스나가 삼성전자의 유일한 이미지 센서 외주 테스트 업체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분기, 4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5G 시대가 오게 되면 RF 통신 칩을 또 바꿔야 돼요.
요것도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RF 칩, 요것도 테스나가 테스트해줘요. 5G 시대의 실질적인 수혜구나. 기지국 이런 거 저희는 보지 않고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거 보거든요. 우리 24시 클럽에는. 그럼 테스나는 여기에 또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테스나 일봉 노란 색깔 들어와서 최근에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오늘 한 주목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가 어제자에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영업이익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000억을 찍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모바일 수요가 안 좋았잖아요. 모바일 수요도 안 좋고 많이 안 좋을 거야 이랬는데 1,000억을 찍었어요. 세상에나 300억은 어디서 붙은 거지? 전장 쪽은, 그러니까 전기차 쪽 배터리는 삼성 SDI는 3분기 때 수주가 많아요. 2분기 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2분기 때 심지어 유럽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 셧다운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장 쪽도 아닌데 어디서 300억이 발생했지? 그거는 바로 여기서 발생했어요. 풍력 ESS. 풍력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정말 바람이 거셉니다. TSMC도 풍력 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죠. 미국 지금 풍력 산업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마진이 좋아졌어요. 풍력 산업이. 원자력만큼 좋아졌다. 원자력만큼 좋아졌어요. 지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ESS가 판매량이 해외에서 크게 올랐던 거죠. 요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삼성 SDI나 배터리 업체들, LG와 이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까지 지금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적을 정말 너무너무 좋게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전기차가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 심장이 막 떨리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 세계 자동차가 100대가 돌아다닌다고 칩시다. 100대가 하루에도 팔리고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차는 몇 대가 팔리고 있을까요? 3.3대가 팔려요. 그러면 앞으로 3.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총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근데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2025년도, 2030년도 됐을 때 몇 퍼센트가 돼 있을 것 같아요? 2030년도가 됐을 때는 50% 이상이 전기차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상이에요. 지금 3.3%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기차 배터리가 다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디서 나온 오만입니까? 데이터 없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100대 중에 3대밖에 아직은 전기차 비중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10대, 20대, 그때 됐을 때 전기차 관련된 종목은 파시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렸고, 또 하나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245억,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들보다 7배가량 좋게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러면 테슬라 실적은 왜 좋았습니까?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판매된 모델 3 롱레인지가 대박을 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바로 LG화학인 거죠. 그러면 LG화학 실적 언제 발표해요? 7월 31일 날 발표하는데 LG화학 영업이익은 모르겠어요. 매출액은 확실하게 2차전지 쪽에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LG화학이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도 바로 저 롱레인지 때문이었잖아요. 아무튼 7월 31일 날 있는 LG화학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 하나 보셔야 되겠죠. LG화학으로 납품하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으로도 다 납품하는 첨보라는 기업입니다. 이 첨보는요,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전기차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음극재와 양극재 사이에 있는 덴드라이트. 그러니까 요 전해질 사이에 덴드라이트가 자꾸 발생해요. 이래서 폭발하고 막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요거를 막아주는 효율적인 전해질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해질 첨가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첨보에서 만드는 RFSI라는 것은 요거를 기존 전해질에다가 첨가를 하게 되면요. 기존 전해질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배터리의 설계 용량이 6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충전을 300회를 빠르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얘네 그 첨부의 LIFSI라는 첨가제를 첨부할 경우에는 80%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수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전해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하나 방전 쪽에서도 첨부의 LIDFP라는 첨가제를 첨가할 경우에는 방전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배터리의 수명 연장에 필요한 전해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급속 충전에도 쓰일 수밖에 없죠. 잘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또 첨부의 진짜 영어가 정말 어렵네요. LIDFOP라는 것을 첨가할 경우에는 수명이 급격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첨부는 이런 전화질 첨가제, 전해질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거의 1, 2, 3위를 다투는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설명드리기엔 좀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첨부 증설 계획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LIFSI 같은 경우에는 35톤 증가, 두 배 이상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올해 말입니다. 이게 올해 말부터 실적이 찍히는 거예요. LiPO2F, 어렵네요. 아무튼 요거는 20톤 증가, 이것도 2배 이상 증가. 그리고 LIDFOP, 요즘에 이게 핫하거든요. 요거는 20톤, 그러니까 작년에는 0톤이었어요. 계속 증설해 나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연말에 실적이 대폭으로 좋아지겠죠. 올해 말에.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긴 조정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검은색 찍었지요. 그래서 첨부를 또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 설명드렸습니다.